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떠돌고 있으며 그중 몇몇은 특히 유명하다. 여기서는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유형의 공포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다. 이 이야기는 서늘한 가을밤에 읽기에 딱 맞을 것이다.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철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철수는 도시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있었지만 가족과 떨어져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다. 방학을 맞아 본가로 돌아온 그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집 근처 숲으로 산책을 가기로 했다. 그날 밤 철수는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숲 사이를 산책하고 있었다. 한적한 숲길에 들어선 그는 어딘가 이상한 김새를 느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철수는 그 불길한 느낌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점점 더 숲의 깊은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철수는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을 감지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으나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기괴한 울음소리와 같은 그것은 점차 철수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그는 조그마한 오두막 하나를 발견했다.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그 오두막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듯 보였다. 그러나 문이 약간 열려있는 것을 본 철수는 호기심에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는 혹시 누군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철수는 용기를 내어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래된 가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다가 서랍 하나가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서랍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다. 철수는 일기장을 열어 읽어 내려갔다. 그 일기장은 이 오두막의 주인이었던 사람의 것이었다. 내용은 점점 더 기이해졌다. 일기에는 계속해서 숲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글로 가득했다. 주인은 날이 갈수록 불안감에 시달리며 결국엔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는 내용이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긴 순간 철수는 등 뒤에서 한기가 느껴졌다. 순간적인 공포감에 휩싸여 뒤돌아본 그는 창밖으로 자신을 응시하는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그 순간 철수는 심장이 멎을 만큼 놀랐고 본능적으로 오두막을 뛰쳐나와 미친 듯이 숲을 달렸다. 달빛 아래에서 철수는 자신을 뒤쫓아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차마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던 그는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다. 다행히 숲의 출구가 보였고 철수는 있는 힘껏 뛰어 숲을 빠져나왔다.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아직도 오두막 주인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그날 밤 이후로 철수는 다시는 그 숲에 가지 않았다. 그는 그날의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밤마다 그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서늘한 공포를 느끼곤 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숲속의 신비로움과 공포감을 함께 전달해주며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상기시킨다. 한국 인터넷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가지 형태로 변주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공포 썰은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한 젊은 남자가 산속을 하이킹하던 도중 점점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돌아갈 준비를 했지만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잠시 멈춰서 있었습니다. 몇 분 뒤 다시 길을 찾으려 했으나 그 순간만큼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가 걸었던 길은 분명 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나무들과 익숙지 않은 지형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그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GPS를 켜보려 했으나 충전이 모두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현실적인 조바심에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지나가던 등산객을 만나 도움을 요청해보려 했으나 어째선지 그날따라 아무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걷고 또 걷던 중 눈에 띄는 것은 낡고 버려진 듯한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다랐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쥐죽은 듯한 고요함과 이상한 소름 돋는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는 바스락거리는 낡은 신문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의자 하나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를 반겼습니다. 남자는 심호흡을 하고 낡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 없는 빼곡한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그 형상은 점점 명확해지며 오두막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근대는 심장을 다스리려 노력하며 일어나 문을 닫으려 했으나 그 형상은 이미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갑자기 강력한 두드림 소리가 문을 울렸고 남자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 틈새로 보이는 부자연스럽고 길게 뻗은 손가락들이 흉측하게 오듬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들이 문을 더 벌리기 시작하면 도망칠 곳은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오두막 안의 낡은 전화기가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불길하게 울리는 벨소리를 내며 계속 울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자가 멈추고 전화기의 소리에 반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기회라고 판단한 남자는 우왕좌왕하며 그 자리에서 뛰쳐나갈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밖은 여전히 그를 막아선 형상이 도망갈 수 없도록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버려진 신문지 더미 속이어 있던 오래된 지도 한 장이었습니다. 지도는 이 숲의 자세한 지형과 오두막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상황을 판단할 겨를도 없이 지도 아래 깔려있던 낡은 노트 하나가 바람에 의해 뒤집히며 큰 소리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 노트를 집어든 그는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에는 이전에 이 오두막에서 정착하려던 어떤 사람이 남긴 경험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오두막 주변에 이상한 현상과 경고의 말들이 적혀 있었고 밤마다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이 형체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노트를 조금 더 읽어보니 이 형체의 힘이 밤이 저물어야만 약해지고 해가 뜨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작정 문을 열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조심스럽게 오두막을 나왔습니다. 그의 앞에 나타난 형상은 여전히 그를 위협적으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이제 해가 서서히 저물기 시작하면서 그 형체가 점차 투명해지는 듯 했습니다. 남자는 용기를 내어 밤이 완전히 저물 때까지 숨을 죽인 채 얕은 숲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용케도 해가 완전히 떠오른 순간까지 형체에게 잡히지 않고 몹시 피곤한 몸 상태로 숲의 출구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금방 구조되었고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며 그날의 공포를 잊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이후 그 젊은 남자는 결코 다시는 혼자 숲에 들어가지 않았고 오두막의 이야기는 그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이 썰은 인터넷상에서 무수히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때때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어쩌면 이 숲에는 아직도 밤마다 어떤 형체가 배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공유되곤 하는데 그중 하나를 매우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평범한 대학생이 겪은 미스터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2학년이었던 경수는 평소 인터넷 커뮤니티를 즐겨 찾았다. 어느 날 그는 극한의 공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도시 전설 투어라는 게시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이 투어는 전국 각지의 미스터리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었고 경수는 스릴을 즐기는 성격이라 망설임 없이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다. 투어는 토요일 저녁에 시작되었고 참가 인원은 총 5명이었다.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금세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낯을 가리지 않게 되었다. 투어 버스를 타고 첫 번째 장소로 향하던 중 가이드가 말하기로는 밤 여러분은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첫 번째 방문지는 오래된 폐교였다. 버스에서 내린 순간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폐허가 된 학교 건물에 모습이 어슴푸레 드러났다. 가이드는 각자의 손에 손전등 하나씩을 쥐어주며 학교 내폭력 사건으로 인해 폐교된 이곳에서는 여학생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경수와 다른 참가자들은 긴장된 마음을 안고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무너진 천장과 깨진 창문, 이끼가 낀 교실 책상들로 가득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피던 중 어딘가 먼 곳에서 살며시 울려 퍼지는 어린 여학생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 소리는 금세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가이드는 의연한 태도로 무슨 일 있어도 흥분하지 마세요. 이곳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라며 모두를 진정시켰다.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서 참가자들은 아까의 노랫소리가 과연 실제로 존재했는지 혹은 모두의 상상 속에서 빚어진 환청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버스는 인적이 드문 산길을 따라 이동하며 두 번째 목적지에 가까워졌다. 이번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오래된 민가였는데 이곳은 예전 토지주가 가족을 몰살하고 자살한 장소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이 스스로 열리는 듯한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고 모든 참가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이드는 여기서 15분 동안 각자 사진을 찍거나 내부를 둘러보라고 했다. 경수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주방의 식탁에는 아직도 식기가 놓여 있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경수는 방문이 닫힌 방 안쪽에서 누군가 바라보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방문을 열었지만 침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창문에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글자가 성에 맺혀 있었고 그것을 본 순간 경수는 등골이 오싹해져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왔다. 나머지 참가자들도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는지 흥분된 얼굴로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다. 모두가 무사히 버스로 돌아온 후 가이드는 마지막 장소로 이동할 시간이라며 이동을 재촉했다. 마지막 장소는 해가 뜨기 전 새벽에 한적한 공동묘지였다. 가이드는 이번에는 손전등을 끄고 별빛만을 의지해 묘지를 거닐어 보라고 했다. 모두가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묵묵히 길을 따라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이드는 갑자기 길 가운데서 걸음을 멈췄다. 아무도 없다고 느끼셨겠지만 여러분은 지금 수백 년 된 무덤들 속에서 그들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때론 그들도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이드는 이렇게 말하며 손에 든 나침반을 바라보았다.
순간 모든 나침반이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고 주위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기묘한 소리는 방금까지의 모든 경험들을 하나로 모아 전달되는 듯했고 경수와 참가자들은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모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 가이드는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라고만 말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버스 쪽으로 향했다. 경수는 마치 꿈을 꾼 듯한 느낌에 사로잡힌 채로 발걸음을 옮겼다. 버스에 오른 모두는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느새 햇빛이 창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고 경수는 희귀한 경험에 대해 여러 가지 상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날 이후 경수는 그날의 일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으나 다른 참가자들의 연락처를 묻거나 이후 소식을 알기는 어려웠다. 몇 주가 지난 후 경수는 우연히 인터넷 포럼에서 자신들이 참가했던 도시 전설 투어의 후기 글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치 그날의 사건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듯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방 안에서 낯선 창문 바깥의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어린 여학생의 노랫소리였다. 이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의 한 예시일 뿐이며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